안녕하세요. 박강범의 라이브 서저리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하게 10번 때에 이미 실패한 임플란트를 통해서 사실 재수술을 했던 그때 라이브 서저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하악에 지금 40분 때 보시다시피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상하게 아직 보철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악에 생겨 있는 페일링 임플란트, 폐 임플란타이티스를 다시 수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픽치의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가 본로스가 생겨 있고요. 그 앞쪽에 있던 45분도 벌써 프랙처가 돼가지고 루트레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본로스가 꽤 많이 생겨 있죠. 이렇게 완전히 이걸 제거하고 나면 어떤 상태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겠죠. 10번 때 수술 전의 상황을 이렇게 사진에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도 보시면 뮤코자 진지바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상태이고 물론 본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10번 때에 대한 리뷰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때 보철을 다행히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철을 제거를 했습니다. 한번 다음 볼까요? 네, 이렇게 45번은 프랙처가 되어 있고요. 46번, 47번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픽처가 진지바 위로 익스포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뮤코자가 약합니다. 대진지바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수술을 해야 될까? 이제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투 스테이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픽처 제거하고 염증 제거한 다음에 힐링이 된 후에 그다음에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임플란트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어떤 아, 파이널 리절트가 얻어질까요? 아주 GBR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거의 완전한 형태의 본을 회복하시고 또 거기다가 뮤코자 진지바 상태도 다시 뮤코 진지발 서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어, 거의 정상과 같은 그런 컨디션을 확보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은요, 저도 좀 해봤지만 거의 1년은 잡아야 됩니다. 1년은 걸려야지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다시 파노라마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동시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나토미. 이 경우에는 너브하고의 거리가 되겠죠. 이 너브까지의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위치 보면 임플란트 위치가 조금 좋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CT 상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CT 상태에서 보면 46번은 버칼본 거의 없어졌고요. 47번도 뭐 에이펙스만 좀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파노라마로 다시 가보면요.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게 임플란트의 잘못일까요? 안 그러면 우리 임플란트를 식립한 원장님의 잘못일까요? 판단의 어떤 차이일까요? 네. 저는 사실 반 이상, 반 이상 우리의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 또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 복합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 이것을 임플란트 픽처를 동시에 식립할 것이냐 아니면 어, 투 스테이지를 갖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식립을 미루고 인바이러먼트를 개선시킨 다음에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 기준은 저는 맨디빌라 너브 위에 있는 잔존골의 양입니다. 근데 그 다음 기준은 뭐죠? 위에 이제 얼마나 버티칼 디펙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 리제너레이션을 시켜야 될 조언이 얼만큼 많으냐 이거겠죠. 사실은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에 리제너레이션이 잘 안 되죠. 저도 많은 경우에 정말 퍼펙트하게 리제너레이션 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꺼져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 한 2mm만 뼈가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페리임플란타이트가 다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개발한 것이 좀 만들었다 생각한 것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R이나 BDC 같은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이죠.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크레스탈 본 끝까지 뼈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서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이 케이스도 그런 BDC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임상적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만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임상이 얼마나 편해지는가, 환자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시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